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쌤의 북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카페가요, 유쌤의 직장 수업에 이렇게 작은 코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존 고든의 나를 위한 변화 에너지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온 지 한 10년 된 책이거든요. 절판됐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기도 되게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은요, 열정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책은 매 순간 멋지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완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나 있잖아요. 되고 싶은 나.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나를 원하지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내 의지력이 약해서, 뭐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런데 이 책은, 나를 위한 변화 에너지 열정이란 이 책은, 내가 정말 간절히 되고 싶은 그런 나를 어떻게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나의 그 에너지로 어떻게 그런 나를 향해서 계속 이제 달려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55가지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과 이 55가지를 정말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지금 당장 나를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3가지만 제가 여기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하시자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3개 정도 다시 뽑아서 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들을 유쌤의 직장 수업 중간중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55가지 테마 중에 3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를 변화시키는 열정 에너지를 위해선, 자, 원하는 것의 목록을 작성하라.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기도 쉽고 굉장히 효과도 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챕터를 꼽았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목록을 만들면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종이에 세로선을 그어 2칸으로 나눈 다음, 왼쪽 칸에는 플러스 에너지, 오른쪽 칸에는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쓴다. 플러스 에너지 밑에 생활에 활력이 되는 것을 적어본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도 좋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목록,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목록, 그런 것도 좋대요. 그런 것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다, 물을 많이 마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거는 플러스 에너지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에너지는 가족에게 소리를 지른다. 남의 말을 많이 한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이런 거, 이렇게 안 좋은 거, 그런 걸 이제 마이너스 에너지 쪽에 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을 해 놓으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는다. 이렇게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연료가 될 가장 열정적인 에너지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삶은 습관이다. 생각, 말, 선택, 행동 모두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목록을 잘 활용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생활의 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노트를 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왼쪽에는 플러스 에너지,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에너지. 3개씩 적는 거죠. 뭐 꼭 3개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꼭 했으면 하는 습관들. 그런 것들 이제 적고, 마이너스 에너지에는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을 적어서, 이렇게 해서 뭐 벽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놓고, 자동차 안에 운전하는 그 앞에도 붙여놓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저는 플러스 에너지에 따뜻한 물 1리터 마신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따뜻한 물을 마시면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잘 그걸 갖다가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또 뭐 한 거 먹으면 15,000보 걷는다. 실제로 이거 매일매일 지키기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 30분 기도한다. 이건 이제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를 어떤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플러스 에너지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키고 싶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에너지 쪽에 적었고요. 마이너스 에너지는 뭔가 하면요. 바쁘면 대충 먹는다.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몸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막 무슨 바쁘면 왜 밥 안 먹고 막 대충 아무거나 뭐 빵이나 과자나 이런 게 막 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면 제대로 안 잔다. 저는 이렇게 예민해지면 일이 많고 이러면 잠을 안 자요. 근데 그게 뭐 잠을 안 자도 거뜬해 뭐 이러면 좋은데 잠을 안 자면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고 싶은 그런 습관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노트랑 책을 펴들고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고치고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를 적어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잠깐 이제 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3개씩 적어 보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나를 위한 변화 에너지 두 번째 거 볼까요, 여러분? 당신의 에너지 자판기를 가득 채워라. 읽어볼게요. 당신 자신을 에너지 자판기라고 생각해보자. 가족이 다가와 동전 몇 개를 넣고 말한다. 우리에겐 에너지가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가족한테 나눠줄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 써버렸는가? 직장 상사가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긴장되는 상황이다. 그는 지금 당신을 보면서 오늘 당신에게 요구할 에너지를 계산하는 중이다. 당신은 직장 상사에게 줄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달라고 요구한다. 만약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들은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며 돈을 되돌려 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에너지를 나눠주려면 당신이 먼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자판기에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테드는 누구에게나 베푸는 사람이다. 그는 끊임없이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친다. 사람들은 와, 테드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대단해 하며 테드를 칭찬한다. 그러나 테드의 자판기는 조금씩 비어간다. 조만간 그는 힘을 모두 소진해 버리거나 병이 나고 말 것이다. 결국엔 정작 소중한 사람, 예를 들어 가족 같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반면 에드는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에 집중한다. 에드는 운동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자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낸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가족을 위한 에너지도 남겨두었다. 결국 에드 주변 사람들의 삶도 나아졌다. 에드가 자신의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에너지를 제일 먼저 충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만약 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몇 시간쯤 베이비시터를 고용해보라. 도시락을 싸서 공원으로 나가보라. 한나절 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운동을 해보라. 남편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 개인적인 삶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보라.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당신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에너지를 나눠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에너지 자판기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원할 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 우리 사실 이거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에너지가 완전 바닥나서 닥닥닥닥 긁는 소리가 날 때까지 막 지치도록 일을 하거나 뭐 집안일도 그렇고 아니면 밖에서 일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 에너지를 완전 번아웃 되게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 내가 자판기래잖아요. 에너지를 원할 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항상 에너지 재고를 나부터 먼저 이렇게 쌓아놔야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막 피곤하다 그러고 막 예민해져서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에너지 제고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햇빛을 보고 너무 이제 지쳤을 때 햇빛을 보고 걷는다든지 잠깐 뭐 5분 10분이라도 혼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잠깐 이제 뭐 명상을 한다든지 어떤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걷고 쉬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어느 정도 에너지 재고를 채워 놓아야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도 발전하고 주변 사람도 편하고 즐겁고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여러분의 에너지 자판기를 재고를 가득 채우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항상 재고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볼까요? 당신의 장점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읽어볼게요. 로버트 쿠퍼 박사는 아주 저조한 수행 결과가 나타난 분야의 일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정력이 소비되지만 잘하는 분야의 수행 결과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잘하는 일하고 즐거운 일 하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막 못하는 일을,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최대 효과를 맛보려면 정말로 잘할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너무도 자명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기보다 약점을 감추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사실 이렇게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더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보다 막 제가 부족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참 못났고 저것도 못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남들이 그걸 모르게끔 가릴까, 이걸 좀 이렇게 보완해 볼까. 그런데 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쪽에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단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일한다기보다는 그저 평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시간을 바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장점을 활성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너스 윌리엄스의 테니스 경기, 마돈나의 노래, 마이클 텔의 회사 경영 수완, 줄리안이 뉴욕 시장의 도시 운영 방식을 지켜보노라면 그들은 숨쉬고 먹는 일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앞서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이 타고난 강점을 알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도 에너지의 대부분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투입할 수 있다. 명심하라. 당신에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단점의 몇 배나 되는 장점과 재능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단점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강점이 몇 배, 몇십 배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미션,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의 미션은 뭔가 하면요. 난 뭘 잘하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이지? 이거를 찾아서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장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시도해 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글을 잘 쓰는가? 난 책 읽는 걸 좋아하는가? 난 노래를 잘하나? 난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런 걸 잘하나? 아니면 나는 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몰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돕는 일을 잘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은 언젠가는 그만두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 이막에서는 내가 잘하는 그것을 내가 정확히 찾아내서 나 뭐 하고 싶지? 나 뭘 잘하지? 이런 걸 정확히 찾아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그 다음 나의 인생 이막에는 어떤 일을 할 건지가 궁금하시다면 나의 장점부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직업을 결정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쌤의 북카페 나를 위한 변화 에너지 열정이라는 책을 함께 리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오늘부터, 지금부터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